자, 계속한다. 자,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같은 거끼리 더했으니까 똑같이 90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왜 찾았냐면, 이거 더하기, 집중 안 하냐? 할게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90도니까, 자, 어디가 또 90도가 되냐면, 여기가 또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 여기 봐봐. 삼각형, 요 삼각형. Q, B, T. 여기 뭐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각이 삼각형 입장에서 내가 세모 표시한 거 이거 두 개 더한 게 90도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90도가 돼야 되지. 예. 그러면 X는 몇 도가 돼? 90도. 따라서 90도. X 값 X가 90도가 되지. 직각 표시한 데 있어가지고 90도 아닌 줄 알았어요. 직각 표시가 없으면 없는 네가 찾은 거 내가 찾았잖아 지금. 자, 아까 시험지는 다 고친 거야? 예. 자, 시험지 다 됐고 추상이도 예. 다 됐고 그럼 숙제는 다 고쳐지는 건가? 쌤 빼고요. 때는 뭐 다각형은 숙제 내줬으니까. 이제 시험이니까 원래 조용히. 조용히 좀 진짜 꼴받는. 자, 일단 우리 다각형은 B 단계는 다 돼 있죠 우리? 네. C 단계는 숙제 이제 마저 해오는 거였고. 자, 네. 개념 설명을 좀 하다가 줄 거야. 아이고. 자, EBS 보고 잘 써놨어요? 예. 영상 길었어? 아니요. 개념만 하는 거 별로 안 길었지. 예. 10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자. 자, 2단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다각형에서 우리를 좀 뭐 귀찮게 했다고 할까요? 했던 게 공식들이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라든지 내각의 합 공식이라든지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내각의 크기 공식이라든지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을 외웠었단 말이야. 그거랑 마찬가지로 원과 부채꼴에서는 토의 길이 계산하는 공식이랑 면적 계산하는 공식이랑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여기도 암기를 해야 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일단 여기도 공식도 공식이지만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좀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외우는 건 뒤에 나와요.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그냥 개념들이야. 그래서 처음 보는 개념도 있고 아닌 개념도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 그리고 뒤에 뒤에 외워야 되는 공식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앞에 나와 있는 개념을 통해서 공식을 확인하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요? 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결해보자. 자, 일단 원이 뭔지는 다 알죠? 원은 정의가 뭐예요? 자, 원은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여러 가지를 있을 때 그거를 점들을 일일이 다 모아봤더니 뭐가 되냐면 하나의 원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원의 정의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부채꼴은 뭐냐면 부채꼴은 쉽게 생각해서 니네 피자 많이 시켜 먹어봤잖아. 피자가 그냥 안 썰린 채로 오는 데는 없잖아요. 다 8조각, 6조각 쪼개서 오잖아. 그러면 원 입장에서 원을 피자라고 생각했을 때 부채꼴은 피자 한 조각이 부채꼴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잘 들어. 원의 일부분인데요. 자, 원이 있을 때 피자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피자 한 조각이 어떻게 생겼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은 이렇게 썰려 있잖아. 이게 한 조각 해서 니네가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먹지 않아. 네. 왜 이렇게 움직이냐? 뭐해? 급해? 학원은 쉬는 시간이 다가 아니야. 쉬는 시간에 뭐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봐.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부채꼴이라 그러는데, 자, 부채꼴은 어떻게 생겨나왔냐라고 물으시면은, 자, 원은 분명히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냐면, 원 입장에서 니네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항상 뭐야? 반지름이란 거죠. 그러면 어디가 반지름이야? 이건 초등과정에서 했으니까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이 반지름이지? 근데 뭐가 또 있냐면 이렇게 원의 일부분이 약간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호의
길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 공식도 있어. 근데 이거 초등 과정에서 한번 하지 않았냐 이런 거? 뭐 초등 과정에서 안 했고 그건 했죠.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 계산하는 거 공부했지. 그 공식 뭐였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지. 3.14. 기억하냐? 기억해요? 얘들아 내 시간 수업하기 그렇게 힘드니? 하루만 하면 되는데 너무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혓바닥 보지 말고 책 한번 봐. 예습지서도 다 외워봤어? 아니잖아. 그냥 보고 받아 적기만 해왔잖아. 영상 보는 거랑 내 설명 듣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 잘 들어. 자, 그래서 부채꼴은 반드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반지름 2개랑 호의 길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된다? 원의 일부분인데, 자, 원의 일부분도 그냥 표현하면은 이렇게 잘라 먹어도 빵 쪼가리 끝에만 잘라 먹어도 이거 원의 일부분이잖아. 그거는 호라고 부채꼴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반드시 원의 중심 쪽을 경유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서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요거랑 구분지어서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생긴 애였죠. 자, 어떤 피자 배달 아저씨가 개념 없게 이상하게 잘라왔어. 피자의 일부분을 자르긴 했는데 자르다 만 거지. 그렇게 됐을 때 부채꼴하고 좀 반대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 이게 아니고요. 예. 자, 뭐라고 부를까? 활돈. 네, 활꼴이라고 해요. 어떻게 부르냐? 활은 양궁 선수들이 쏘는 활 어떻게 생긴지 대충 알잖아. 그래서 여기가 그 활 줄인 거고 여기가 그 지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긴 게 활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활꼴이라고 부르는데 부채꼴하고 구분지어서 아셔야 되는 게 부채꼴은 반지름 2개랑 호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 근데 활꼴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좀 의미가 달라.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지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부르요. 오케이? 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야?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을 내가 호의 길이라고 불렀지. 얘도 호의 길이야. 그래서 활꼴은 현과 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채꼴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해서 그림으로 외워야 돼. 말로 외우는 거 아니다. 요 그림 하나로 외우는 거예요. 자, 지금 영어 공부 하나씩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활꼴은 왜 활꼴이라고 부른다고? 양궁 선수들이 쓰는 활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그냥 억지로 이름 갖다 붙인 거야. 알겠죠? 부채꼴과 활꼴은 달라. 그럼 부채꼴은 왜 부채꼴이라고 그럴까? 부치. 그 옛날 전통 부채 있죠?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뭔지 아니? 그거 피면은 그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채꼴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부채로 싸우는 게 내 장르이야. 게임을 너무 많이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도 있냐면 잘 봐. 원 하면은 내가 아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반지름이라고 그랬는데 반지름 말고 사실 뭐도 있어요. 반지름 2개 갖다 붙이면 뭐야? 지름이지.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아까 현 있죠? 현하고 구분 지어야 돼.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현은 잘 들어. 정확하게 현은 뭐냐면요. 야, 내가 이거 원 어떻게 만들어서 만들었어? 일정 기준이 되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 위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무 점이랑 자대고 연결한 게 현이야. 그럼 이거를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했는데 하필이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자로되고 그랬어. 그려봤더니 얘는 원의 중심을 안 지났고요. 얘는 원의 중심을 지났죠. 그럼 이거는 일단 우리가 부르는 거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배운 건 지름인데 그럼 지름을 현이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부르시면 지름은 현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현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원에 있는 점 2개를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게 현이라 그랬잖아. 근데 지름도 어떻게 만들어져? 아무 점 찍어서 연결하다 보면 원의 중심 지나가게끔 그려지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 근데 그게 생긴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 따르면 지름이에요. 그 지름인데 만든 구조를 봤을 때 순서를 봤을 때에는 현이나 지름이나 똑같은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하나 알 수 있는 게 뭘까? 얘도 현이고 지름도 현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야, 딱 봐. 얘가 기냐 지름이 기냐?
지름이 더 길지. 뭐를 알 수 있냐면 현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애가 지름이야. 무조건 그래요. 원에서는. 알겠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지름보다 조금이라도 짧아져서 그냥 걔는 그냥 현인 거고,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하는 현은 무조건 뭐라고? 지름이면서 길이가 어떻다고? 현 중에서 가장 길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원 위에 있는 애들 하나씩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부채꼴에서 하나 얘기는 안 했구나. 자, 얘랑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로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게 내가 아까 부채꼴이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야, 어떤 부채가 있어야 되나? 전통 부채 아까 얘기한 거 있지? 그거를 쬐끔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좀 많이 펼치면은 이렇게 좀 넓게 퍼지잖아, 부채가.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조금 피고 많이 폈다 그랬지. 그럼 조금 폈을 때에는 각도를 표시했을 때 요 막대기하고 막대기 사이에 이루고 있는 요 부분이 각보다, 여기에서 막대기하고 막대기 사이에 이루고 있는 각이 얘보다 얘가 당연히 크지. 넓게 펼쳐야지 부채가 더 크게 보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막대기랑 막대기 사이에 껴있는 이 각도 의미를 부여하고자 해서 하나 만들어낸 게, 얘는 원의 중심 쪽에 탱겨 먹은 각입니다 라고 하는 뜻의 중심각이라는 표현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원 단원에서도 각은 나와요. 알겠지? 각도가 우리 기본 도형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알겠죠? 중심각이라는 게 나와, 원 입장에서. 아시겠어요? 다각형에도 나왔지만 원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중심각이 뭐라고? 반지름하고 반지름, 자, 부채의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돼. 반지름하고 반지름 사이에 끼어있는 이 부분을 중심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영어 공부를 한번 해봤고, 자, 요 밑에 있는 개념까지 하고 좀 쉬자. 자, 밑에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공식을 외우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자. 어떻게 됐냐? 반지름하고 중심각의 크기하고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하고, 자, 호의 길이하고, 자, 부채꼴의, 자, 넓이, 자, 관계식을 찾아보세요 라는 건데요. 자, 플러스 뭐도 있냐면 현의 길이도 있어요. 야, 내가 아까 부채꼴 얘기했을 때 내가 피자 조각 한 조각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 개념도 피자로 생각하면 되게 편하다. 야, 니네 피자 시켜 먹으면, 자, 패밀리 사이즈 하나가 딱 배달이 왔어. 쫙 썰려 있을 거야. 그러면 원의 피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피자가 썰려 있는데, 자, 한 조각만 표시해 볼게요. 그럼 생각. 피자에 보면 가운데는 치즈가 묻어 있지만 끝에 빵이 이렇게 쭉 모여 있지. 거기에서 막 치즈 크러스 넣어서 막 먹잖아. 네. 맞니? 먹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설명하려고. 자, 이제부터 피자 끝에 있는 빵 부분을요, 시켜주시면 돼요. 시끄러워요. 이 빵 부분을요, 자, 여기를 호의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한 조각 먹은 애랑 두 조각 먹은 애랑 빵 쪼가리를 누가 더 많이 먹어? 두 조각 먹은 애가 당연히 더 많이 먹지. 마찬가지로 빵 쪼가리 말고 피자 전체 양을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면 잘 들어. 피자 한 조각 먹은 애랑 두 조각을 먹은 애랑 하나 더 표시해 보자. 한 조각 먹은 애랑 이거 두 개를 다 먹은 애랑 피자 전체 양으로 봤을 때 이거 두 조각 먹은 애가 당연히 더 많지.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자, 피자는 물론 사람이 썰어서 크기가 약간 다르게 썰리지만 그냥 변수는 무시하고요. 똑같은 크기로 8조각 썰려 나온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보통 8조각 썰어주잖아. 그렇게 했을 때 한 조각 먹은 애보다 두 조각 먹은 애가 정확하게 피자 먹은 양이 몇 배 많은 거야? 2배 많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빵 조각 길이도 마찬가지로 빵 조각의 길이가 한 조각 먹은 애랑 두 조각 먹은 애랑 비교했을 때 두 조각 먹은 애가 빵 먹은 길이가 2배 더 많다는 거 이해되니? 근데 내가 뒤 끝에 있는 빵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호의 길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빵 하나 먹은 애보다 빵 2개 먹은 애가
빵 조각도 2배 많고 피자 전체 양도 2배가 많다 그랬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내가 아까 분명히 부채꼴에 무슨 각이 있다고? 반지름과 반지름 사이에 중심각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얘도 부채꼴이고 얘도 부채꼴이고 얘도 부채꼴이란 말이야. 피자 한 조각 자체가. 그랬을 때 각각의 피자에는 중심각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할 거란 말이야. 물론 이 부분이 피자 한 조각 중에 제일 맛있죠? 제일 여기 먼저 먹지 않냐? 집어들자마자 여기가 제일 맛있잖아. 네. 딱 이거 뜯었는데 옆에 칠이 이렇게 찢어지면 옆에 있는 애가 화내잖아. 내놓으라고. 안 그래? 제일 맛있잖아. 중심각도 중요하다고 그래. 제일 맛있는 부위로. 자, 중심각이야. 중심각이고 중심각인데. 뜯어 먹는데. 자, 그럼 맛없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쳐달라고 그래. 엄마, 선생님이 학원에서 피자 얘기해서 피자 사줘. 안 사주겠죠? 사주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조각 먹은 애보다 2조각 먹은 애가 빵 조각의 길이, 즉 호의 길이도 2배 길고 피자 먹은 양, 즉 부채꼴의 면적도 2배가 크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쉽게 생각하자고. 근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중심각.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피자는 기계로 정확하게 쓴 건 아니지만 같은 크기로 8조각 잘라서 온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각하고 이각하고 이각은 크기가 똑같아. 똑같이 잘라서 온 거야.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번 피자 조각, 2번 피자 조각, 3번 피자 조각은 포개면 정확하게 포개져요. 합동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다 똑같아. 자, 그럼 생각 다시 한번. 내가 제목 뭐라고 썼어? 중심각과 호 부채꼴의 넓이의 관계식 찾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심각의 야, 잘 봐. 피자 조각 하나 먹은 애 중심각이 요만큼이다. 피자 하나 먹은 애 중심각 요만큼. 근데 피자 2개 먹은 애 중심각은 요만큼.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몇 배로 늘어났죠? 2배. 2배로 늘어났죠. 그럼 그렇게 되면 내가 빵 쪼가리 길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2배로 커진다고. 피자의 양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면적도 2배로 늘어나.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중심각이 2배 커지면 모두 2배 커지면 자 호의 길이 또 2배 커져. 근데 모두 2배 커져. 피자의 양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면적도 2배가 커져. 아이고 2배 커져.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야 비례하다는 얘기 뭔지 아냐? 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 얘기해 들어본 적 없어? 비례가 뭐야? 얘들아? 커지면 똑같이 커지는 거야. 반비례는 뭐야? 하나가 커졌는데 반대로 작아져. 그걸 반비례라는 거지.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와 자 호의 길이 플러스 부채꼴의 면적이 모두 비례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 오늘 한 것 중에. 이해됐어? 그럼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다. 부채꼴의 면적하고 호의 길이가 2배 커지면 부채꼴의 면적이 2배 커지면 중심각도 2배 커져. 왜? 비례하다 그랬어. 호의 길이가 만약에 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도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 알겠어?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는 걸 비례라 그러잖아요. 민준은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부채꼴의 면적에 관한 관계식을 얘기했고요. 자, 근데 현을 얘기 안 했지 얘들아? 이 현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조심해야 되는 거다. 야, 현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원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2개 자그띡 연결한 걸 현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봐봐. 피자 한 조각 먹은 애의 현의 길이를 재보면 나 표시를 해보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원 위의 점이야. 그 2개를 자를 내고 연결했을 때 이 빨간색이 한 조각 먹은 애의 현의 길이에요. 근데 잘 봐. 2조각 먹은 애의 현의 길이를 표시하면은 얘랑 얘 같이 다 먹었다며. 그러면 이 점하고 자를 대고 딱 연결했다. 그럼 주황색 길이가 되지. 질문. 2조각 먹은 애랑 한 조각 먹은 애랑 현의 길이 비교하면은 얘도 2배로 커질까? 커질 것 같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야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 1번하고 2번하고 3번 부채꼴 피자 조각은 정확하게 포개지는 애라 그랬지. 그럼 모두 성립하려면 잘 봐. 1번 한 조각의 편의 길이가 빨간색이잖아. 그럼 그게 2번 조각에서의 현의 길이는 요만큼이란 말이야. 3번 조각에서의 현의 길이는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러면 길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아. 합동이라서 포개진다고. 언더스탠드? 잘 봐. 얘랑 더한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길어요? 여러분 이거 삼각형이죠 생긴 게. 당연히 누가 더 길어야 돼?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삼각형의 변의 길이 결정되는 거. 그 말은 뭐겠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보다는 길겠지. 그럼 결론이 뭐야? 선생님이 말한 거에 따르면 선생님 중심각이 2배 커지면 호의 길이 부채꼴 다 2배로 커진다며요. 현도 2배 안 커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의 대답은 이거인 거죠. 얘의 2배는 이게 아니라 이거 더하기 이거가 2배인 거지. 근데 실제 현의 길이는 뭐예요? 요만큼이잖아. 그럼 2배야? 2배보다 작죠. 이해됐어? 그럼 결론은 뭐야? 중심각의 크기와 오늘 뭐하니? 문제 풀지 마라. 아니. 한 번만 걸리면 책 뺏는다. 그 집에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너 한 번만 더 걸리면 추가 숙제 내준다. 집에서 해. 네. 쉬워? 근데 그렇게 많이 틀렸어? 어디 숙제할 때 말이야. 중심각의 크기와 자 호의 길이 말고요. 현의 길이는 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정확하게 2배 길어졌어? 아니요. 그래서 야.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돼. N이는 비례하지 않다. 알겠어? 그래서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현이야. 근데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아까 중심각의 크기하고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 건 맞는데 현에서 찾아봐야 되는 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여러분 칠판 보세요. 설명할 때 내가 분명히 이 얘기했어요. 1번, 2번, 3번 피자 조각에서 각각의 현의 길이는 내가 아까 빨간색 동그라미라고 쳤으니까 길이가 어때? 똑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중심각의 크기가 3개가 다 같다 그랬죠 아까. 근데 그거에서 생긴 현의 길이는 다 똑같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가 비례하지 않은 건 맞아. 맞는데 뭐는 성립하냐면 부차적인 거예요. 자, 같은 중심각의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같은 게 있어요. 자, 방금 내가 말한 거에 따르면 현의 길이 똑같네요. 그래서 현의 길이 같아. 근데 이거 말고 같은 게 또 있어. 생각해볼래? 내가 아까 피자 3개가 다 똑같은 애라 그랬지. 그럼 자동으로 뭐랑 뭐도 같아야 돼? 빵의 길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3개 다 똑같겠네? 정확하게 포개지니까. 그래서 모두 같아? 호의 길이도 같아. 근데 모두 같아? 합동이면 면적 모양 다 똑같다고 우리 공부했잖아. 그러면 1번, 2번, 3번 조가 피자의 양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똑같아요. 피자의 양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면적까지 다 똑같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야. 중심각이 같잖아. 3개가 몽땅 같아. 알겠어? 1번, 2번, 3번 다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헷갈리는 게 2번하고 3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다고 애들이 처음에 온 거야. 이것도 다르지 않을까? 라고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구분 지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비례하지는 않나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현끼리, 혹끼리, 부채꼴의 면적끼리 싹 다 같다고. 그렇군! 알겠군! 알겠어요? 쉬운 시간이군! 자야겠군. 아 임팩트. 안돼. 자, 그래서 저번에 다각형 했을 때 공식 같은 거 내가 반드시 기억 잘 하라고 얘기했는데 더 기억을 잘해야 되는 게 그 페이지야. 몇 페이지냐? 152페이지야. 앞에 봐. 어디까지 나오실 거야? 152페이지에 있는 공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선생님
이거 500원 가져가서 안 줘. 몰라, 관심 없어. 선생님, 돈 관련된 일인데. 내 돈 아니야. 야, 너 내놔. 너 못 자. 가, 집에. 이거 안 가? 니네 오늘 집에 못 가, 그리고. 에? 왜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따가 얘기할게. 너 집에 갈 자, 건데? 152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1번, 2번, 3번하고 자, 형광펜으로 색칠되어 있는 공식 5개 보이죠?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들이야. 근데 2학년, 3학년 됐더니 애들이 하나도 기억을 못해서 내가 설명을 시험 대비할 때 다 해줬어. 장난 그만 쳐. 너나 잘해. 똑바로 앉아. 알겠니? 그래서 네. 얘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 그때처럼 똑같이 자세하게 설명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왜 공식이 이렇게 생겼는지 일단 오늘은 이해하시고 A단계 숙제하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야, 장난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야. 정색을 해야 돼? 어디까지 여기 살 거야? 응? 수업하지 말까? 이러다 집에 갈래? 뭐 하는 거야? 쉬는 시간 끝났으면 사건 해야지. 초등키 벗어나라고 내가 첫날부터 얘기했잖아. 나중에 힘드시겠지만. 응? 중학생 대우 못해줘, 니네 이러면. 전혀 안 바뀌어. 아왕이는 지세상이지 그냥. 학원 왔으면 열심히 하고 가. 집에서 뭐 하든지 관심 없어. 학원에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쉬는 시간 끝났으면 딱 맺고 끊으면 좀 하세요. 쉬는 시간에 즐겁게 떠들어도 돼. 그만하라고 눈치를 몇 번을 주고. 할 땐 열심히 하자. 알겠어요? 대답하시오. 알겠니? 그래. 자, 152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얘네 못 가는 이유 얘기해드릴게. 얘네 쉬는 시간 때 내가 책 하나씩 펴서 다 봤어. 안 되는 게 너무 많어. 전부 다. 남아서 다 하고 가세요. 이쪽까지. 내가 분명히 수요일날 내준 숙제 중에 그린 앞에, 센 앞에 안 돼 있는 거 내가 다 고쳐오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 보니까. 그림 보시면. 남아서 다 하고 가. 한 문제라도 남은 사람 다 하고 가. 4명은 다 확인했고 몇 명이 다 한 거 같은데. 다 확인했어. 다 하고 가. 센 그린 안 돼 있는 사람 너무 많아. 특히 예준이. 그냥 펴봤을 때 그어져있고 새로 안 돼 있는 거 다 하고 가면 돼. 그리고 그 교과과정 빠져가지고 문제에다가 연필을 동그라미 씌운 데 있잖아. 그린에. 그거는 안 건드려도 돼. 알지 그거는? 오늘 다 하고 가. 남은 거. 4명 다 남으세요. 그리고 경고하는데 조교실에서 떠들다 나는데 걸리면은 바로 그냥 집에 보내버린다. 알겠어? 나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야. 제일 싫어해 나 그런 거. 나 없다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 너도 있어. 다 셀도 그렇고 생각도시 안 돼 있는 거. B단계 다각형 하나라도 있으면 다 그거 모르는 거 넘어가서 조교 선생님한테 확인해서 채점 받고 질문하고 다 봐. 오늘 전원 다 남으세요. 장학금 B단계요? 그냥 보면 알아 니네가. 생각도시 안 돼 있는 거. 니네가 절대로 채점하지 마. 나 조교한테 다 맡길 거야. 알겠죠? 양심적으로 하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보자. 이따가 확인해. 지금 하지 마. 자 152페이지 펴라. 대장만 하면 152페이지 펴. 자 그리고 남아야 될 때는 항상 내가 왜 남는지 이유 얘기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고분히 받아들여. 내가 남기는 게 공식적으로 처음 아니냐? 맞지? 그동안 항상 해왔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보자. 152페이지의 공식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니네가 많이 했던 건데 자 중학교 들어와서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에는 반지름이 만약에 2cm면은 자 원의 둘레, 원주라고 불렀지? 원주하고 원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너네들은 이렇게 계산했어. 자 뭐였니?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아니 2 곱하기 아니 지름 곱하기구나. 초딩 버전으로 하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해가지고 니네가 계산을 이렇게 했지. 그래서 세계는 보통 원주율이 3.14라고 적혀 있었죠? 기억하세요? 근데 계산할 때 귀찮으니까 3으로 많이 했잖아. 그래서 보통 3을 곱해서 반지름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2배라서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을 해가지고 니네가 답을 12cm라고 많이 썼다고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계산했지? 물론 얘도 3.14였어요. 근데 얘도 귀찮으니까 3으로 많이 했어. 그 학교에서 뭐 어떻게 했어? 얘도 반지름이 2고 반지름이 2고 그다음에 원주율이 3이니까 자 얘도 똑같이 12가 나왔는데 면적이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라고 우리가 썼단 말이야. 이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던 건데 중학교 때 오면은 편리한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문자. 그렇죠. 원주율을 이제 숫자로 잘 안 쓰고 배표 문자로 쓰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 지름도 똑같아요. 원주율을 안 써. 그래서 앞으로 쓰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 부를 때에는 파이라고. 그래서 중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공부할 때까지도 원주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파이라는 문자로 바꿔냈어. 자, 그럼 답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래요? 자, 지름은 반지름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가 지름이고 거기에다가 그냥 파이 문자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답을 어떻게 쓰냐면 4 파이 라고 쓰면 돼요. 조심해야 될 거 얘기해줄게. 이렇게 쓰면 맞을 것 같으니까. 틀려요. 근데 애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 선생님, 파이는 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처럼 단위 아니에요? 근데 단위가 아니야. 파이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원주율 숫자에서 나온 거지. 이거는 마치 뭐가 된 거냐면 초딩 과정에서 3을 안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파이 안 쓰는 게. 어떤 사람들? 네. 결론은 뭐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답을 쓸 때는 그래서 4파이 센티미터라고 쓰셔야 돼요. 자, 원주율을 파이로 바꾼 거야, 과정을. 자, 그럼 3을 안 곱해도 되니까 계산하는 입장에서 좀 편리하지 않겠니? 3.14 곱할까봐 해봐. 얼마나 귀찮아. 중학교 때 장점이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면적은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잖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에다가 자, 원주율 대신에 마찬가지로 파이를 곱해. 자,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파이라서 자, 얘도 4파이. 그래서 쓸 때는 제곱센티미터. 자, 파이를 마찬가지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원주를 공식을 하게 되면은 지름이 반지름에다가 2 곱한 거지. 그래서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반지름을 2번 곱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2 곱하기 R에다가 파이까지 써야 된다 그랬죠? 파이. 그래서 순서상 2R 파이인데 관례적으로 어떻게 공식으로 외우냐면 2파이 R이라고 외워. 자,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알겠어? 자, R은 반지름, 파이는 원주율인데 앞으로 원주율 단위를 직접 안 쓴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거에다가 파이였잖아. 그래서 R 곱하기 파이 순서상 이렇게 돼서 쓰게 되면은 R제곱 파이야. 자, R은 거듭제곱이죠. 2번 곱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관례적으로 어떻게 많이 쓰냐면 파이를 먼저 쓰고 R제곱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 원의 넓이에 대한 공식. 첫 번째, 두 번째 거 설명드렸어요. 이해됐습니까요? 네. 외우셔야 돼요. 자, 앞으로는 3.14 안 써. 알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뭐 생소한 게 파이 빼곤 없어서 외워야 될 게 딱히 없는데, 자, 요거 지우고 내가 요거를 좀 써먹어야 되나 해서 일부러 안 지웠거든. 자, 요걸 지우고 밑에 있는 공식 합시다. 나와서 할때 시험 다학경도 해야 돼요? C? 네. 남는 김에 하고는 좋지 않겠냐? 어차피 숙제인데. 나 같으면 하겠다. 야, 얘들아, 공부도 좀 센스 있게 하는 거야. 어차피 숙제잖아. 남은 김에 질문해서 다 하고 가. 집에 가서 할 게 없잖아. 센스 있게 하세요, 그 정도. 머리 이제 컸잖아. 그 정도 할 수 있어야지. 센스 있게 하자고. 방학이니까 가능하잖아. 형민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 세 사람도 마찬가지야. 남는 김에 하고 가. 알겠어? 물어보고도 뻘쭘하지 않냐?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자, 하자. 자, 호의 길이 공식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호의 길이 언급한 거 잠깐 한번 볼래요?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이 정자를 아까 안 썼더라고. 정비례한데, 내가 왜 정비례냐면
2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2배 커진단 말이야. 빵 쪼가리 2개 먹은 애처럼 2배가 커져서 정비례하다는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식인데 그냥 비례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요. 비례하다는 얘기는 비례식이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비례식 뭔지 알죠? 뭐 대 뭐는 뭐 대 뭐 쓰는 거 비례식이라고 부르지? 맞지? 자, 그럼 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반지름은 자, 천천히 할게. 잘 봐. 외워야 돼. 반지름을 R이라고 했고 중심각의 크기를 자,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그리고 호의 길이를 자, 앞으로 여러분 한글 잘 안 써 수학은 사실 대표 기호를 많이 쓰는데 호의 길이 대표 기호로 L이라는 영어 단어 소문자로 많이 써요. 소문자예요. 필기체로. 언더스탠드? 앞으로 내가 그리고 이런 기호 많이 쓸 거야. 알겠죠? 그때 다시 한번 말을 해드릴게요. 그때 비례식을 만약에 세우면 이렇게 된다. 중심각의 크기와 중심각의 크기와 그 호의 길이가 비례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들어. 중심각의 크기가 자, 여러분 내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중심각의 크기가 요만큼일 때 호의 길이가 요 노란색의 길이란 말이야. 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볼래? 호의 길이가요.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칠판 보세요. 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 맞아요? 고치는 거 하지 마. 딴짓하지 마. 너 남아서 해야 되네. 남아서 정직하게 하고 가. 숙제하고 있구만 보니까 숙제하지 말라고. 네? 숙제했지? 아니요. 뭐 했어 그럼? 괜찮은데. 하지 마. 잘 봐.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가 길어진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볼래? 중심각의 크기가요. 이게 부채라고 한번 생각해 봐. 부채를 안 찢어지는 부채인데 이거를 최대한 끄집어 벌려가지고 이쪽 막대기하고 이쪽 막대기가 닿을 때까지 얘를 최대한 벌렸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심각의 크기는 일단 어떻게 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으니까 360도가 중심각의 크기란 말이야. 요만큼이었던 중심각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냥 한 바퀴가 된 거야. 한 바퀴 360도 맞지 얘들아? 맞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호의 길이가 요만큼이었는데 부채를 최대한 벌려서 막대기가 이렇게 닿게끔 이렇게 붙였단 말이야. 그럼 호의 길이가 요만큼이었던 게 이렇게 늘어나서 뭐가 돼? 원의 둘레의 길이하고 똑같아지죠?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 같아요. 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면은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걸로 비례식을 세우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 자,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몇 센치? 호의 길이가 뭐라고요? 원주랑 같아. 아까 원주 공식 뭐였어? 2파이야. 2파이야. 자,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하고 비례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중심각이 360도일 때 원주의 둘레의 길이 2파이아니면 중심각의 크기가 x일 때 그때 호의 길이 몰라서 L 이렇게 나타나. 자, 순서 봐. 중심각이고 호의 길이고 중심각이고 호의 길이야. 순서가 비례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중심각의 크기가 x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으면은요 360도일 때는 2파이R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다고 비례식을 세웠다고. 자, 이게 어디서 출발했어? 비례라는 식에서 출발한 거야. 자, 니네가 아는 거에 따르면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이 똑같죠? 한번 해볼래요? x 곱하기 2파이R은 360도 곱하기 L이야.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호의 길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L은 하고 고치면 360도를 좌변으로 넘기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2파이R을 360도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보기 좋게 바꾸려고 이렇게 바꿨어.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자, 요것도 각이고 요것도 중심각이지.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구조 봐봐. 앞에 이거 뭐예요? 원의 둘레의 길이죠? 자, 이거를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로 곱해준 거를 해준 게 뭐가 된다? 호의 길이가 된다.
공식 첫 번째. 자, 그리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구체적으로 구하는 공식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알겠니?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면접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면접이 좀 헷갈려. 여기는 두 개가 나와 있고 뒷단원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자.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증명해 드렸고. 자, 부채꼴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자, 부채꼴의 면적도 똑같아요. 야, 아까 내가 중심각의 크기를 부채를 최대한 벌려가지고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가 됐을 때 그게 호의 길이가 뭐랑 똑같아졌지? 원주랑 똑같아졌지. 자, 면적도 똑같다? 야, 한 조각 먹었던 애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머지 8조각을 혼자 다 처먹었어. 그럼 중심각 몇 도 됐어? 다 처먹었으니까 360도지. 네. 근데 피자 8조각을 다 처먹었으니까 피자 다 처먹은 양이 원 하나랑 똑같지. 여기서 원이랑 똑같지. 무슨 말이야? 중심각의 크기가 자, 그리고 면적이요. 기호를 S로 나타내요. S를 면적이라는 영어 단어 줄임말이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 그때는 호 말고 부채꼴의 면적이 8조각 다 처먹었어. 부채꼴의 면적이 뭐가 된다? 원의 면적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의 면적은 아까 공식 뭐였어요? 파이 r 제곱이었습니다. 그렇죠? 파이 r 제곱. 자, 똑같이 비례식 한번 세워볼게. 자, 이거랑 똑같아. 중심각 호의 길이, 중심각 호의 길이였잖아. 그럼 이번에 똑같이 비례식을 세울 때 중심각 호의 길이 대신에 이번에는 면적으로 하는 순서는 똑같아요. 중심각 면적. 자, 내가 뭐라 그랬냐? 360도일 때 부채꼴이 면의 면적하고 똑같아서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일 때, 자, x도일 때 면적 얼마예요? 그래서 면적 내가 s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돼. 자,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한번 해볼게. 얘랑 곱하면 360도 곱하기 s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되지. 이해되니? 자, 여기서 면적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얘를 s는 하고 정의하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자, 얘랑 같이 넣어서 가는 거 보여. 얘는 원의 호의 길이 구할 때는 원주를 썼고 면적 구할 때는 이거 뭐야? 면적 공식이지. 요것만 바뀌었죠? 이 파이 r에서 뭘로만 바뀌었어요? 파이 r 제곱으로만 바뀌었지. 뒤에는 어때 모양이? 똑같이. 이해됐어? 요거랑 요거랑 세트.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할 땐 원주 공식 쓰고 면적 구할 땐 원의 면적 공식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외우셔야 돼. 공식 숙제 하면서.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두 번째 써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있지. 여기다 써봐. 자, 면적 공식이 세 번째가 2분의 1 R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의미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 얘는 부채꼴의 면적이에요. 내가 아까 쓴 S 문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R은 뭐냐면 내가 아까 반지름 R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뭘까요? L 어디 있어? 호의 길이. 그래서 얘가 호의 길이. 자, 이 면적 구하는 세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이해되니?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영상 시간이 자, 저 공식 증명해 드릴게.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이거였고 면적 구하는 공식이 이거 이렇게 있었잖아. 1번하고 2번을 섞은 거야. 근데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호의 길이랑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면적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식 이거 보세요. 1번 공식에서 L2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2를 일로 넘겨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L이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 이렇게 되거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요 2번 공식이요. 이거를 R 제곱이 R 두 번 곱한 거 맞냐? 맞지? 그래서 R을 하나를 앞으로 끄집어내. 그럼 이게 R 곱하기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 이렇게 바뀌지. 그럼 겹치는 거 눈에 딱 들어오지 않니? 이거하고가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네모 박스 친 부분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은 2번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r 곱하기 자 노란색 네모가 2분의 1l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분의 1l 돼서 따라서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순서만 바꿔 썼더니 2분의 1 rl이라고 공식이 딱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요 공식은 1번하고 2번을 섞어서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기억해야 돼요. 증명하는 건 못하겠지만 알겠니?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합친 공식이다. 합친 공식.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반응해서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거 2파이 r 제곱 플러스 하나, 둘, 세 개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증명해 드렸어요. 자,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럼 저쪽 반.